준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느려도 완주하는 게 중요한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 달팽이 경주대회인데요. 무려 1960년대 자선 행사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33cm 거리를 7분 24초 만에 통과한 달팽이 에비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대회는 느려도 끝까지 해내는 데 의미를 두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수의 완주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각자의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어느덧 초등학교 시절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1학년에 입학한 첫날부터 소풍, 운동회, 회장 선거, 방학 등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 선생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그리고 학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경험들은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배우고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초등학교 시절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에 박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에서도 꾸준히 생각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소중한 토요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함께 할게요. 여기는 아들 라디오, 저는 이서훈 DJ. 저는 신홍철입니다. 첫 번째 코너 재미있는 퀴즈와 함께 스마일 타임 갑니다. 퀴즈 나갑니다. 새가 불타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8282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을 추첨해서 아이폰 16 프로. 우와, 아이폰 16 프로가 벌써 나왔나요? 저 가지고 싶어요. 아이폰 16 프로도 예쁘게 쏙 들어갈 것 같은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속았네요. 하지만 에코백도 유용할 것 같네요. 네,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아들 라디오 재미있는 퀴즈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해볼게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꿈인 이서훈입니다. 자전거 타는 것이 취미이자 관심사이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며 MBTI는 ESTJ입니다. 신동철 씨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마음을 치료해주는 심리상담사가 꿈인 ESFP인 신동철입니다. 취미는 상담해주기고 좋아하는 것은 소통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맞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웃음과 행복을 나눌 분들이 더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순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정필립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동물 중에서도 특히 강아지를 제일 좋아하고요. 취미는 게임으로 브롤스타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MBTI는 신동철님과 같은 ESFP로 활발한 걸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린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고 있는 이도준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MBTI는 이서훈님과 같은 ESTJ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윤철입니다. 저는 아재 개그와 책을 좋아하고 취미사와 관심사는 게임입니다. MBTI는 여긴 다 이분들인데 저 혼자 ISFJ입니다. 네, 모두 반가워요. 준비, 천천히, 꾸준히 6년 동안의 우리 초등학교 생활과 닮아있는 달팽이 대회에 관한 이야기로 아들 라디오 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졸업이라는 단어가 설레이면서도 아쉬움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게스트분들은 초등학교 생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일 하면은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모두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했던 게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저는 항상 말하고 친구들이랑 활발하게 노는 게 좋은데 온라인 수업은 그런 걸 못하니까 너무 지루하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너무 지루해서 온라인 수업 때 몰래 만화책을 책상 밑에 숨겨서 보다가 엄마한테 딱 걸려버려서 만화책을 모두 압수당했던 게 기억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과의 재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4학년 때부터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정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너무 예쁘셨거든요. 그런 선생님은 직접 볼 수 없고 컴퓨터 화면으로만 만나야 하는 슬픈 상황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2년이 지나고 선생님이 기억에서 있으실 때쯤 저는 6학년이 되었습니다. 6학년 첫날 교실에서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마지막을 장식해줄 선생님, 졸업을 곧 해야 해서 곧 헤어지지만 선생님과의 재회는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줌 수업할 때 지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필립 씨처럼 선생님도 보고 싶었고요. 줌 수업 때문에 선생님을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교회장 선거예요. 저는 2학년 때부터 학급 임원을 했어요. 무언가 역할에 맞는 것도 좋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학년 말에는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선거운동도 생각보다 재미있고 친구들이 도와주어서 잘 될 것 같았어요.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날 집에 있었는데 이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모께서는 열심히 잘했냐고 물으시길래 정교회장은 아니어도 정교부회장은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얼마 뒤에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셔서 정교부회장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모께 전화해서 제 예상이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교 임원이 되어서 너무 기뻤고 2023년에 정교 부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관찰 탐구대회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한번 나가보라고 권유하셔서 6학년 때 처음 만났지만 금방 친해진 친구와 함께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교내 대회였어요. 첫 번째 주제는 이끼였습니다. 이끼를 관찰하면서 이끼가 좋아하는 환경과 다양한 종류의 이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대회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대회가 있었는데 작은 연못도 있고 식물과 곤충이 많아서 보고서 쓰기가 쉬웠습니다. 결국 경기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는 서울숲에서 했는데 저희는 식물도 별로 없는 풀숲에다가 풀어놓고 관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관찰도 힘들었고 보고서도 어렵게 채웠습니다. 당연하게도 1등은 못했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식물이 많은 곳에다가 데려다 놨으면 1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부 수업입니다. 저는 최근에 해부를 3번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 심장 해부였습니다. 자심방, 오심방을 잘라내고 자심실, 오심실을 잘라서 관찰하였습니다. 두 번째였던 양내는 좌뇌와 우뇌를 자르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 소운 해부는 윗부분을 도려내고 안에 있는 기관들을 관찰하였습니다. 이건 해부가 아니긴 한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래 회충을 찾기 위해 고등어를 반으로 갈랐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어 안에는 고래 회충이 수십 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고래 회충은 매우 높은 온도나 열 정도의 매우 낮은 온도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수업들은 의사가 되고 싶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수업들을 더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억에 남았던 일들입니다. 이도준 리포터
씨도 소개해 주세요. 우선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입학하는 날인데요. 기억이 남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니라 형이 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저보다 4살 많은 사촌 형을 항상 저를 놀리다고 놀렸어요. 형이 놀릴 때마다 당하기만 했는데 드디어 저에게 동생을 놀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장난기 많은 제가 그 기회를 놓칠 리 있겠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사촌 동생에게 똑같이 유치원생이라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1살 차이라 1년밖에 놀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날 무척 떨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유치원 때와는 달라지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시험이나 과학 실험이 두려웠어요.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면 어떡하니 걱정도 많았고요. 하지만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 친한 친구가 생겼고 시험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과학 실험은 위험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6년이 금방 갔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2학년 때 처음으로 계주 선수 뛰어본 것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이 저를 향해 보낸 함성을 모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달리던 우리 반 친구들이 다른 친구에게 따라잡힐 때 야유를 우리 반 친구들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따라잡았을 때는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으로 임원에 당선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2학년 때인데 부회장에 당선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때 후보가 많아서 임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경쟁을 뚫고 제가 당선되었다는 성취감의 기쁨이 더욱 컸습니다. 이후에도 임원을 여러 번 했지만 첫 번째가 성취감이 제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신동철 씨 설명해 주세요.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임원 당선이 돼본 적이 있는데 임원 당선 때 저도 되게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저도 시험을 치를 때인데요. 유치원에서 벗어나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처음으로 시험이란 것을 치러봤습니다. 되게 떨리고 무서웠는데 막상 치르고 보니까 되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마쳤는데요. 시험이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배웠던 걸 그대로 내는 문제니까 정말 쉽고 오히려 재밌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신윤철 씨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초등학교 생활 중 두 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학년 때와 3학년 때의 기억인데요. 1학년 때 마니또라는 걸 처음 해보았습니다. 마니또에서는 서로 비밀 친구를 정하고 선물을 주고받은 식으로 시작했죠. 친구들이랑 같이 누가 누구에게 봉사를 해주고 누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게 누가 누구의 마니또인 게 참 궁금해였는데요. 선물도 마니또에게 받아보니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줌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는 줌 수업을 할 때 친구의 얼굴, 선생님의 얼굴도 모른 채 줌 수업을 하다 보니 정말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 화면을 꺼놓고 잠깐 놀기도 했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들으니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지는 건 저뿐인가요? 나 돌아갈래.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신나는 노래죠. NCT 드림의 캔디 듣고 오겠습니다. 네, NCT 드림의 캔디 듣고 왔습니다. 멋진 출연자분들과 몽글몽글한 이야기들로 힘차게 시작한 아들 라디오. 첫 번째 코너 가볼까요? 나의 인생 영화 혹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무비앤 북!
제가 이 코너만 기다렸어요. 친구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라는 책입니다. 이 해리포터는 되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마법사의 돌이라는 시리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유는 해리포터라는 주인공이 마법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헤쳐나가는 게 저는 되게 멋지고 인상 깊었는데요. 마법학교라는 참신한 내용의 책은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정필립 씨도 소개해 주세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영화는 타이타닉인데요. 타이타닉은 신분이 다른 두 남녀가 이제 슬픈 사랑을 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감동적인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는 서울의 봄입니다. 박정희가 죽고 잠깐 서울의 봄이 찾아왔지만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키며 서울의 봄이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도준 씨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저는 저희가 아주 재밌게 모았던 나홀로 집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홀로 집에는 집에 홀로 있는 주인공이 도둑들을 쫓아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아주 스릴 넘쳐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른 사람들께 추천하고 싶네요. 이도준 씨 소개한 작품이 너무 좋네요. 저는 나의 특별한 형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인데요. 이광수 씨가 장애를 가진 연기가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었는데요. 저도 이광수 님의 연기를 보고 잠깐 배우의 장래희망을 가졌습니다. 모두 좋은 작품들이네요. 즐거운 문화생활은 우리의 지성을 살찌우는 것 같습니다. 이도준 리포터가 전해주는 58분 건강정보 듣고 다음 코너 함께 하시죠. 이도준 리포터. 중랑미디어센터 협찬 58분 건강정보입니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마라탕을 먹고 후식으로 탕후루를 먹는 습관이 유행입니다. 탕후루가 큰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설탕 과다 섭취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탕후루 한 개에는 많게 설탕 25g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당 섭취량이 늘면 비만과 이로 인한 당뇨병, 고혈압, 지방간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라며 소아청소년기에 당 섭취가 늘면 어른이 되어서도 된 것을 선호하게 돼 성인기 비만과 앞서 말한 질병 위험 역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58분 건강정보 이도준이었습니다. 정필립님은 탕후루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탕후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좀 끊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탕후루를 먹고 나서는 설탕의 부작용인지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끊으려고 노력도 하고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우리 몸에 매우 안 좋다고는 여기저기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달한 맛으로 유혹하다 보니 참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도 우리 건강을 위해 설탕 섭취를 줄여보아요. 이제 다음 코너로 달려가 볼까요? 요 코너 재밌다고 난리죠? 장안의 화제라고 합니다. 청취자의 고민, 사연을 재미나게 읽어드리고 고민도 해결해주는 무엇이든 보내보살. 오늘은 중랑구 용마산로에 사는 김아무개 씨의 사연으로 꾸며보았습니다.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아주 그냥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나름 고민을 해서 대답해 주는데요. 문제는 이 친구가 제가 해주는 대답대로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이 친구, 안녕? 사실 나 고민했는데 우리 학원 끝나고 앞에 분식집 갈 거잖아. 콜떡을 먹을까? 떡꼬치랑 오뎅을 먹을까? 내 생각에는 너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날씨도 추우니까 따끈한 오뎅 국물에 오뎅 하나만 먹어. 오케이. 그런데 오늘은 왠지 떡볶이가 땡긴다. 콜떡을 먹어야겠다. 그건 그렇고 다음 주에 이 오빠는 진영이 생일인데 구글 기프트가 좋을까? 아니면 샤프가 좋을까? 아, 진영이는 게임 좋아하니까 구글 기프트 카드 받으면 정말 좋아하겠다. 그걸로 해. 알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영이 방학부터 열공한다 했으니까 샤프가 좋겠네. 샤프 좋은 거 사줘야 되겠다. 아무튼 고마워. 안녕. 아니, 이럴 거면 저한테 묻긴 왜 묻는 걸까요? 4시간 쪽에서 함께 고민해줬더니 청개구리도 아니고 내 말은 듣지도 않는 친구. 지치네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주변에 꼭 한 사람씩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결정장애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딱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이것만 해라. 이거죠. 문자 게시판으로 온 0928님의 의견입니다. 예전 우리 팀장님이랑 똑같네요. 김대리, 회식 장소 만난 곳으로 찾아봐. 난 삼겹살이 좋겠네.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당히 대답해 주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김아무개님 힘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재밌는 강의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게 중랑 미디어 센터 무료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저는 음악 선물도 함께 드릴게요. 김아무개님의 기분을 풀어줄 띵곡 김현무의 핑계 듣고 올게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을 모두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예비 중학생으로서 각오나 계획 같은 것들 들어볼까요? 저는 예비 중학생으로서의 각오를 저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로 말하고 싶습니다. 필립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꼼꼼히 준비하고 시험 보자. 그래야 성적도 오르고 너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엄마가 몸에 안 좋은 거 먹는다고 걱정이 많으시다. 몸에 좋은 거 먹어야 기운도 나고 건강하지. 중학생 되면 여친을 사귈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집착하지 말자. 앞으로 중학생 생활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할 텐데 힘들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평소대로 긍정적으로 대응하자. 재미있을 때는 그 순간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재미있고 신나게 놀자. 필립아, 초등학생 6학년 시절은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중학교 생활 잘해보자. 화이팅! 다음은 이도준 씨. 저는 중학생이 되면 최소 전교 5등 안에는 들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은 순수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제 미래 직업인 변호사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목소리로 즐겁게 해주신 신윤철 씨. 신청곡도 하나 선곡해주세요. 저는 예비 중학생으로서의 각오는 지금의 성적은 아쉽지만 중학생으로서의 성적은 참 좋게 화성까지 가자. 그리고 신청곡은 가오의 시작 선곡해주세요. 희망적인 좋은 이야기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원대한 계획을 들으니 중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중학생이 되면 평온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초등학교와는 다르게 조용히 살고 싶네요. 저도 이야기해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고 꼭 꿈을 이룬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아파서 오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서준이에게 한마디씩만 해볼까요? 신윤철 씨부터 시작해주세요. 서준아, 아프지 말고 다음에 만나자. 화이팅! 건강하고 우리 오늘 못 만났으니까 나중에라도 꼭 만나자. 화이팅! 서준아, 빨리 낳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잘 생활하자. 화이팅! 서준아 안녕. 이 카메라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잘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거야 이따가. 그렇게 왜 아팠니? 아프지 말고 나랑 같이 놀자. 서준아,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 아픈 게 다 나으면 다시 한번 만나자. 서준아, 사랑해. 스튜디오 안이 훈훈해지는 이 느낌, 힘찬 기운 너무 좋네요. 이 느낌 그대로 쭉 청취자 분들께 보내드리면서 오늘 아들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들 라디오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타조입니다. 끝곡 가오의 시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아참, 내일은 어렵게 섭외한 초특급 게스트가 함께합니다. 매력덩어리 뉴진스와 함께 신곡 발표의 시간 함께해요. 지금까지 신동철 DJ DJ 이서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안녕. 잘 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